뒤섞인 감정들이 북받쳐 솟아오르고 그 기운이 엉키면서 목구멍이 꽉꽉 막혀왔다. 그것들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나의 외로운 투지를 후려치며 무섭게 시험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 남영은 리딩 브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필 아버지와 아기 양말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의 수필집 우리의 사랑법 수록 작품 중에서 10개월의 역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렵게 가진 둘째가 뱃속에 있는 10개월간의 사연을 쓴 글입니다. 10개월의 역사. 둘째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고서 나는 정말 기뻤다. 건강체가 아니어서 내 몸 하나 돌보거나 가꾸기도 힘든 상황 중에서도 나의 소망 1순위는 오로지 둘째, 이왕이면 딸이었던 것이다. 12월 3일이었다. 의사는 축하의 말과 함께 몸을 절대적으로 조심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건 일상적인 조심이 아니었다. 24시간을 누워 있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조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나는 몇 차례의 자연유산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습관성 유산의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어둡고 차가워진 초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내 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10달 동안 어떻게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는 기쁨과 설렘 이후에 다가오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조심스레 껴안았다. 다음 날 이 절실한 상황을 직장에 알렸고 곧 2달간의 병가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시작된 10개월의 역사는 가히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나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에 갈 때를 제외한 하루 23시간을 침대에 오롯이 누워 있어야만 했다. 침대에서의 작은 뒤척임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의사는 나에게 웃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웃으면 배가 흔들려 여리디 여린 자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전의 생활, 즉 집과 직장에서 늘 바삐 움직이며 지내던 일상의 리듬을 하루 만에 부동 자세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쨌거나 나는 절대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침대 위를 지켜야만 했다. 머리맡에는 책이나 전화기 등 나만의 소일거리가 진열되었고 일과는 오로지 입과 손과 생각에서 시작되어 입과 손과 생각으로 끝났다. 다행히 큰아이의 양육은 근처에 사는 동생이 맡아주었다. 그런데 자리에 눕게 되자 전혀 예측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니. 처음으로 변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몸의 움직임이 없어지니 소화력이 떨어지고 화장실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23일간의 질긴 장기전이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다. 기다리다 못해 찾아간 병원에서는 변비약 복용은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또 겁을 주었다. 변비약을 복용하면 뱃속에서는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지근거리에 있는 지극히 약한 자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나는 조심조심 변비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이 지나자 뱃속에서는 드디어 서서히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직장벽 안에서는 수축 작용이 있을 터였다. 부글거림은 밤새 지속되었고 이에 파장과 소리로 인해 나는 깜짝깜짝 놀라며 배를 감싸 안아야만 했다. 이윽고 다음 날 나는 화장실에 갔다.
이때 경험한 나만의 사건을 또 누가 알 수 있으랴. 몸속 깊숙한 곳에서 얌전히 쌓여 머무르던 대량의 내용물이 약물의 투입으로 인해 억지 방해를 받게 되면서 일시에 분출하던 그 위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을 연출하고야 만 것이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거울 위편 높이까지 튕겨져 올라간 내용물의 수많은 파편은 23일간의 힘겨운 싸움과 인내와 수고를 그대로 표출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기는 잘 버텨주고 있었다. 참으로 고맙고 장한 일이었다. 나는 병가에 이어 휴직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전히 진료 외의 외출은커녕 현관에도 안 나가며 3달째 누워 있어야 했다. 병상 아닌 병상에서 나는 서서히 지쳐갔다. 유산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더욱 힘겹게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뱃속의 아기만을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7개월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이쯤 되면 조금은 안심할 수도 있을 시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또 벌어졌다.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응급실에 갔다. 가까스로 의기를 넘겼다. 조산의 위험이 있었다. 병원 처방은 역시나 부동자세와 절대 안정이었고 나는 입원을 해야 했다. 입원 후에는 움직임이 더욱 제한을 받았다. 세안이나 손 씻기 등은 물수건으로 해결했고 식사는 옆으로 누운 채로만 가능했다. 낮에는 가족들이 도와주었으나 밤에는 나 혼자 견뎌야 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소변을 보기 위해 한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보행은커녕 침대에서 내려오는 일조차 불어댄 터라 나는 다른 때처럼 1인용 변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소등된 병실에서 부자유한 몸놀림으로 변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아래로 뻗어 더듬거렸다. 드디어 준비되어 있던 변기가 잡혔고 나는 그걸 조심조심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꿀렁거리는 침대 위를 더듬어 안전한 자리를 마련한 후 변기를 바로 놓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이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의 무게로 인해 변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나는 변기 속에 들어있던 액체를 내 침상에 왈칵 쏟고야 만 것이다. 이 황급한 상황, 이 불쌍한 상황, 나는 그때 정말 울고 싶었다. 참고 견디며 누르고 있던 서러움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일제히 꾸역꾸역 목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뒤섞인 감정들이 북받쳐 솟아오르고 그 기운이 엉키면서 목구멍이 꽉꽉 막혀왔다. 그것들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나의 외로운 투지를 후려치며 무섭게 시험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나의 뱃속 생명의 하루하루는 살얼음처럼 조심스럽고 기도처럼 경건하게 10달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한 번 더 입원해야 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이의 그 증상으로 정신을 잃는 줄 알았고 2번째의 위기도 어렵게 넘겼다. 8개월에 접어들어 배가 많이 불러졌다. 비로소 제한적인 바깥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초등 1학년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게 되었다. 아침의 배웅은 나를 기쁘게 했고 출산용품을 준비하는 짧은 외출은 나를 더욱 행복하게 했다.
힘찬 발길질로 존재를 알리는 귀한 생명을 생각하며 태교에 힘쓰고 두 자녀를 키우는 모성을 상상했다. 드디어 8월 1일 수술을 통해 딸을 분만했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다. 마취에서 깨어나 출산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출산 후 2달이 지났고 처음으로 교회에 가던 날이었다. 초가을의 상쾌한 아침 햇살이 교회 버스 차창에 스며들었다. 얼마 만에 누리는 평안인가? 얼마 만에 경험하는 자유인가?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이며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한없이 들뜨게 했다. 그때 버스 안에서 들리던 복음성가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울컥하며 올라와 목구멍을 막던 덩어리를, 그로 인한 목매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랬다. 노랫말처럼 이 모든 것은 사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모는 사랑이다. 그렇기에 나의 외로운 분투가 가능했던 것이리라. 10개월의 인고 끝에 얻은 축복과 상급이었던 것이다. 예, 지금까지 10개월의 역사를 읽어드렸는데요. 다음 회차에는 안면도에서의 어린 추억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초등학교 시절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적은 글인데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추억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영은 리딩 브리즈였습니다.